별일은 아닌데 계속 마음이 걸려. 그럼 그냥 넘겨. 다들 그렇게 하니까. 넘기긴 했는데 이상하게 생각이 안 멈추네. 많은 사람들은 흔히 지점에서 이렇게 생각해요. 다들 괜찮다는데 유난이다 진짜. 그래, 마음에 걸려서 뭐해. 그런데 이건 정말 아무 의미 없는 생각일까요? 아니면 지금 상황을 짚고 넘어가야 할 시점일까요? 다음에도 또 이럴 것 같은데. 생각이 2번 이상 반복된다면 이건 그냥 넘길 일이 아니라 왜 계속 마음에 걸리는지 한번 살펴봐야 할 때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각은 보통 이유 없이 같은 형태로 반복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사소한 감정이라면 하루 이틀 지나면 흐려지고 다른 생각에 덮여 사라지죠. 하지만 다음에도 또 이럴 것 같다는 생각이 2번 이상 반복된다면 이건 마음이야지 그 일을 괜찮다고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린 상황은 끝났는데도 머릿속에서는 아직 그 일을 계속 다시 떠올리게 돼요. 이건 감정 문제라기보다 그 일을 어떻게 봐야 할지 판단이 끝나지 않아서 생기는 일에 가깝습니다. 이럴 때 많은 사람들은 스스로의 멘탈 상태를 살펴보기보다 일단 문제를 키우지 않는 쪽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상황보다 먼저 내가 잘못 생각한 건 아닐까? 이렇게 스스로를 점검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자기 점검만 반복하다 보면 우린 멘탈이 강해지기보다 오히려 더 지치게 된다는 점입니다. 멘탈이 강한 사람은 아무 감정이 없는 사람은 아니에요. 단 불편함을 느낀 순간 그냥 참는 대신 왜 불편한지 이유를 짚고 나서 결정하는 사람입니다. 이 찝찝함은 멘탈 때문이 아니라 왜 그런 느낌이 드는지 이유를 확인해 봐야 할 가능성이 큽니다. 저 상황이면 보통 그냥 계속 가는 경우가 많잖아. 근데 멈출 때를 딱 알더라고. 원래 강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멈춰야 할 때를 아는 거였구나. 많은 사람들은 흔히 지점에서 이렇게 생각해요. 원래 다 이런 거 아니야? 아직 힘들다고 말할 정도는 아니지. 그런데 이건 정말 버티는 게 강한 걸까요? 아니면 상황에 맞춰 멈출 줄 아는 게 강한 걸까요? 멘탈이 강해 보이는 사람은 한 번도 무너지지 않는 사람이 아니에요. 대신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불편한 느낌이 들면 상황이 커지기 전에 한 번씩 멈춥니다. 그리고 괜찮다고 넘기기 전에 이게 정말 괜찮은 상황인지 한 번 더 점검합니다. 그래서 아주 힘들어지기 전에 선을 정하고 넘어가요. 그 덕분에 상황은 커지지 않습니다. 반대로 무너지는 사람에게는 의외로 그 안에 버티는 구간이 반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음이 불편한데도 이 정도 원래 다 그렇잖아. 넘기고 한 번 더 미룹니다. 그때그때의 판단은 늘 나름대로 맞아요.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마음이 계속 찝찝해집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왜 이렇게 힘든지 스스로도 잘 설명되지 않는 순간에 갑자기 무너질 때가 있어요. 이건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라 멈춰야 할 때를 몇 번 그냥 지나쳐버린 결과에 가깝습니다. 다시 말해 감정의 문제라기보다 상황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의 차이에 가까운 것이죠. 이 찝찝함이 넘어가도 되는 지점인지 멈춰야 할 지점인지 짧은 영상으로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주제는 한 번에 정리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지금은 그냥 넘기자는 생각이 비슷한 상황에서 3번 이상 반복되고 있다면 이 찝찝함은 버텨야 할 상황이라기보다 멈춰서 상황을 다시 살펴봐야 할 지점일 수 있습니다. 뭔가 계속 찝찝해. 왜 그러지? 나도. 근데 어디가 문제인지 모르겠어. 그때 괜찮다고 넘겼던 지점부터 살펴봐야 해요. 많은 사람들은 흔히 지점에서 이렇게 생각해요. 처음부터 뭐가 문제인지 모르면 없는 거지. 뭘 또 살펴. 아니다 싶었으면 그때 알았겠지. 그런데 정말 찝찝함을 그대로 넘겨도 괜찮을까요? 아니면 그때 그냥 지나쳤던 중요한 시점을 다시 살펴볼 때일까요? 그때 최선의 판단을 했고 그때 맞는 선택이었는데도 비슷한 상황이 오면 아니다 싶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조용한데 결정적일 때 강한 사람은 이럴 때 서둘러 결론을 내리지 않습니다. 상황을 먼저 보고 흐름도 읽고 지금 꼭 필요한 말이 아니면 그냥 넘기기도 합니다. 대부분 배려하고 이해하죠. 하지만 중요한 순간에 분명해집니다. 아니다 싶은 찝찝함이 반복되는 지점에서 왜 그때 괜찮다고 판단했는지, 그래서 넘길 수 있는 일과 넘기면 안 되는 일을 구분합니다. 이걸 감정의 문제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지만 판단이 끝나지 않은 지점을 다시 확인하는 일에 가깝습니다. 당시의 선택이 상황상 넘어간 건지 아니면 미처 한 번 더 보지 못하고 서둘러 넘긴 건지 이 차이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제는 한 번에 정리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찝찝함은 짧은 영상으로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같은 상황에서 찝찝함이 2번 이상 반복된다면 그때 괜찮다고 넘긴 판단을 다시 봐야 할 시점일 수 있습니다. 머리야. 이거 아니다 싶긴 한데 그럼 안 하면 되잖아. 지금 상황이 그렇잖아. 사람들은 흔히 지점에서 이렇게 생각해요. 어차피 완벽한 건 없어. 일단 나중에 생각하자. 근데 이건 정말 상황을 충분히 고려한 선택이었을까요? 아니면 잠시 미뤄둔 채로 찝찝함을 그냥 넘긴 선택이었을까요? 사람들은 보통 이를 키우기보다 여러 조건과 상황을 생각해서 불편함을 그냥 넘기는 쪽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불편함을 드러내지 않는 게 더 성숙해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불편함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하느냐입니다.
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은 불편함이 생기면 이렇게 합니다. 이 정도는 누구나 겪는 일이야. 그냥 넘깁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이게 문제일 정도는 아니지 않나? 처음엔 비슷하게 생각해요. 하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한 번 더 걸리는 지점에 멈춰서 그 일을 다시 살펴봅니다. 그래서 성숙한 사람과 미성숙한 사람은 상황을 대하는 방법의 차이예요. 미성숙한 사람은 불편함이 생기면 다들 그렇게 해. 넘어갈 이유부터 찾습니다. 그래서 당장 일이 커지지 않아요. 사람들과도 잘 지내고 일도 잘 굴러갑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이런 상황이 왜 자꾸 생기지? 그때 넘겼던 것과 비슷한 일이 또 생깁니다. 마음이 찝찝해져요. 반면에 성숙한 사람은 불편함이 생겼을 때 그냥 넘기지 않고 멈춰서 그 이유를 살펴봅니다. 그래서 처음엔 더 생각해야 하고 조금 불편할 수 있어요. 하지만 같은 이유로 다시 고민하는 횟수는 줄어듭니다. 이건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그때 그 일을 짚고 넘어갔는지 그냥 지나쳤는지의 차이에 가깝습니다. 지금 느끼는 찝찝함이 그냥 넘겨도 되는 건지 살펴봐야 하는 건지 짧은 영상 하나로는 알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만약 비슷한 상황에서 이 찝찝함이 3번 이상 반복되는데도 왜 그런지 말로 설명되지 않는다면 이 찝찝함은 버텨야 하는 불편함이 아니라 멈춰서 살펴봐야 할 지점일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은 지나갈 수 있어도 왜 자꾸 걸리는지 봐야 할 것 같아. 뭐가 걸려. 그 정도는 가능하잖아. 괜찮긴 한데 이게 맞아? 사람들은 흔히 이 지점에서 이렇게 생각해요. 원래 다 이렇게 가는 거야. 뭘 또 그래. 지금 괜찮으면 괜찮은 거지. 근데 이건 정말 괜찮아서 지나간 걸까요? 아니면 이 정도는 넘길 수 있다고 애써 지나간 걸까요? 센 척하는 사람은 불편함이 생기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정도는 다 겪는 거야. 실제로 그렇게 지나와도 일도, 사람도, 결정도 무난하게 유지됩니다. 그래서 더 헷갈려요. 하지만 멘탈 강한 사람은 불편함이 생기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넘기면 안 될 것 같아. 지금은 괜찮을 수 있어도 한번 봐야겠어. 불편함을 없애려고 하기보다 불편함을 판단에 필요한 정보로 생각해요. 그래서 결정적 차이는 여기서 갈립니다. 센 척하는 사람은 불편함을 그럴 수 있는 일로 넘기고 멘탈 강한 사람은 불편함을 하나의 정보로 다룹니다. 이 차이는 바로 드러나지 않아요. 시간이 지날수록 분명해집니다. 센 척하는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서 왜 비슷한 상황에서 늘 같은 결과로 돌아오는지 이유를 설명하기 어려워지고 멘탈 강한 사람은 그때그때 멈춰 이유를 살펴본 덕분에 시간이 지나도 중심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건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상황을 처리하는 순서의 차이에 가깝습니다. 일을 끝까지 가져가려는 사람일수록 불편함을 들여다보는 게 일을 멈추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럴 수 있는 일로 생각하고 앞으로 가는 방법을 선택하게 됩니다. 반대로 멘탈이 강한 사람은 불편함을 판단이 필요한 상태로 생각하는 것이죠. 지금 느끼는 찝찝함이 그냥 넘겨도 되는 건지 살펴봐야 하는 건지 짧은 영상 하나로는 알기 어렵습니다. 비슷한 상황에서 이 정도는 괜찮아 라고 넘긴 선택이 3번 이상 쌓이고 있다면 이 찝찝함은 넘겨도 되는 불편함이 아니라 이유를 아직 보지 않았다는 상태일 가능성이 큽니다. 생각 너무 많이 하는 거 아니야. 그만큼 했으면 됐어. 그래. 모르겠다. 더 볼 필요는 없는 것 같아. 그냥 넘어가자. 많은 사람들은 흔히 이 지점에서 이렇게 생각해요. 다 지나가는데 나만 멈출 필요가 있나? 그냥 생각을 안 하면 되잖아. 그런데 이건 정말 생각을 안 하면 사라질까요? 아니면 그냥 애써 지나간 걸까요? 많은 사람들은 불편함을 넘기면 일단 상황이 마무리됐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 상황이 사라진 게 아니라 결론 없이 잠시 미뤄둔 상태일 경우가 많아요. 바로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이거나 지금 상태에선 선택하기 쉽지 않아 보일 때 나중에 다시 보는 쪽을 먼저 고르게 됩니다. 이건 상황을 유지하기 위한 현실적인 선택에 가깝기도 해요. 이렇게 넘긴 선택은 해결된 게 아니라 결론을 잠깐 미뤄둔 채 남아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완전히 새로운 일처럼 느껴지기보다는 이상하게 또 비슷한 지점에서 멈칫하게 되는 느낌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때그때 최선의 선택을 해왔지만 정작 그 부분을 한 번도 충분히 살펴보진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정도는 그냥 넘기자. 이 말들은 특히 당장은 현실적이고 어른스러워 보입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면 더 강해 보이기도 해요. 하지만 넘기는 선택이 반복되면 사람은 어느 순간 어디까지가 괜찮은지를 굳이 정하지 않게 됩니다. 그 결과 결정을 못하는 건 아닌데 왜 이 선택을 했는지 설명하기는 점점 어려워지는 것이죠. 겉보기와 달리 강한 사람은 불편함이 생길 때 상황을 키우지도 않지만 그냥 지나치지도 않습니다. 겉으로 보면 넘긴 사람이 단단해 보이고 멈춘 사람이 너무 신중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분명해집니다. 한쪽은 계속 비슷한 선택을 반복하고 다른 한쪽은 같은 상황에서도 방향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결국 확인해야 할 지점을 알고 다음으로 가는 사람이 오래가게 됩니다. 비슷한 상황에서 다들 그러니까 이 말로 3번 이상 넘어갔다면 이 찝찝함은 사라진 게 아니라 결론 없이 잠시 미뤄둔 상태일 가능성이 큽니다. 괜히 걱정했었나 봐. 별일 아니었잖아. 많은 사람들은 흔히 이 지점에서 이렇게 생각해요. 괜히 일만 복잡해질 뻔했네. 다음부터 이런 얘기 안 하는 게 낫겠다. 이건 정말 괜찮았던 걸까요? 아니면 애써 그냥 넘긴 걸까요?
보통 사람들은 불편함이 생겼을 때 일을 더 만들지 않고 상황을 조용히 넘기는 사람을 내공이 깊다고 생각합니다. 겉으론 둘 다 상황을 키우지 않고 무난하게 지나가는 것처럼 보여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불편함을 그냥 넘기는 사람과 내공 깊은 사람을 같은 경우로 보게 됩니다. 이 둘은 비슷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다른 경우입니다. 불편함을 애써 넘긴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정도는 괜찮아. 불편함을 크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건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결정을 내리는 방식의 차이에 가깝습니다. 겉으로 보면 상황을 넘기는 게 대부분 효율적인 선택일 수 있어요. 일을 키우지 않고 시간을 아끼고 당장 필요한 결론을 내렸다는 뜻이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중요한 건 그 선택이 상황을 마무리한 결정이었는지 아니면 일단 상황을 보류한 결정이었는지에 있습니다. 겉으로는 상황이 정리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불편함을 그대로 남겨둔 상태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비슷한 상황이 오면 예전에 넘겼던 선택이 다시 떠오르고 생각은 많아지는데 이건 아닌 것 같다는 찝찝함이 계속 마음에 남습니다. 하지만 놀라울 정도로 내공이 깊은 사람은 불편함을 하나의 정보로 바라봅니다. 이 걱정이 그냥 상황을 잘못 본 건지 아니면 내가 놓친 부분이 있는 건지 확인한 후 다음 선택으로 넘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같은 상황이 반복되지 않고 같은 고민을 다시 하지 않습니다. 내공이 깊은 사람은 지금 넘겨도 괜찮은지 아니면 다시 살펴봐야 할지를 구분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입니다. 지금 느끼는 찝찝함이 그냥 넘겨도 되는 건지 살펴봐야 하는 건지 짧은 영상 하나로는 알기 어렵습니다. 괜찮게 상황을 넘겼는데도 마음이 하루 이상 편해지지 않는다면 이건 그냥 넘길 일이 아니라 그때 괜찮다고 넘긴 판단을 다시 살펴봐야 할 가능성이 큽니다. 지난번이랑 좀 비슷한 상황인 것 같아서 어쩔 수 없잖아. 많은 사람들은 흔히 이 지점에서 이렇게 생각해요. 이 정도면 할 만큼 한 거야. 어차피 방법이 없잖아. 그런데 이건 정말 충분히 고려한 걸까요? 아니면 애써 넘긴 걸까요? 많은 경우 사람들은 충분히 상황에 대해 생각한 순간과 상황에 대해 생각하기를 그대로 멈춘 순간을 헷갈려합니다. 시간을 들였고 여러 가능성을 떠올렸고 그래서 이 정도면 됐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 자체는 매우 자연스럽고 합리적인 생각이에요. 하지만 어쩔 수 없다라는 말이 나올 때는 상황을 충분히 봤다기보다 불편한 부분을 더 보지 않기로 정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건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불편한 상황을 어떻게 넘겨왔는지 결정 방식의 차이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 선택은 상황이 끝난 결정이라기보다 그 자리에서 멈춘 결정에 가깝습니다. 겉으로 보면 어른스럽고 현실적인 선택입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합니다. 하지만 이 선택이 비슷한 상황에서 반복되면 상황은 크게 바뀌진 않는데 그 이야기를 다시 꺼내는 건 점점 어려워집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일이 많아서 그런지 컨디션이 안 좋아서 그런지 헷갈리는데 비슷한 상황만 계속 반복되는 설명 안 되는 지점에 도착합니다. 이때 사람들은 상황이 힘들어서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불편함을 만날 때마다 같은 방식으로 넘겨왔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심코 던진 이 한마디는 옳고 그르다의 차이가 아니라 불편한 이야기가 그동안 말로 나오지 않은 채 어떻게 쌓여왔는지를 보여주는 순간이 되기도 합니다. 지금 느끼는 찝찝함이 그냥 넘겨도 되는 건지 살펴봐야 하는 건지 짧은 영상 하나로는 알기 어렵습니다. 비슷한 상황에서 어쩔 수 없다고 받아들인 말이 2번 이상 반복되고 있다면 이 찝찝함은 그냥 넘길 감정이 아니라 한 번은 살펴봐야 할 상태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 이렇게 하자. 네, 알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흔히 이 지점에서 이렇게 생각해요. 저 이야기 없는 거 보니까 별일 아니었네. 그래, 다들 괜찮으니까. 그런데 이건 정말 괜찮았던 걸까요? 아니면 애써 넘긴 걸까요? 겉으로 보면 갈등도 없고 분위기도 무난해 보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아무 일 없었다는 사실보다 마음에 걸릴 수 있는 부분이 말로 나오지 않은 채 지나갈 수 있다는 점에 있습니다.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괜찮다고 여긴 판단은 사실을 확인했다기보단 상황 그 자체로 해석하는 것에 가까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비슷한 상황이 오면 무엇 때문인지 이유를 정확하게 짚기는 어렵지만 이유 없이 마음에 찝찝함이 남게 되는 것이죠. 이건 감정 문제가 아니라 이전의 판단들이 어떻게 처리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상태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일은 무난하게 상황을 넘기게 될수록 더 자주 생깁니다. 상황이 길어지지 않게 정리하고 흐름을 깨지 않게 분위기를 유지하는 데 익숙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상황은 늘 잘 흘러가지만 그 과정에서 말로 꺼내지 않은 채 넘긴 선택이 반복될수록 표현하지 못한 생각들은 안에서 조금씩 쌓이게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느끼는 찝찝함이 그냥 넘겨도 되는 건지 살펴봐야 하는 건지 짧은 영상 하나로는 알기 어렵습니다. 상황은 늘 무난하게 끝나는데 찝찝함이 2-3번 반복된다면 이건 넘겨도 되는 불편함이 아니라 한 번쯤 멈춰서 살펴봐야 할 상태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 상황이 자주 있는 건 아니죠? 그럼 이번 넘어가죠. 괜찮구나. 괜히 혼자 크게 생각했네. 많은 사람들은 흔히 이 지점에서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 지금 결론 내리긴 이르지. 상황이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 게 맞아. 그런데 이건 정말 괜찮았던 걸까요? 아니면 애써 넘긴 걸까요? 이 지점에서 많은 오해가 시작됩니다. 어떤 사람은 이번은 예외니까 다음에는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하고 또 어떤 사람은 이 정도는 상황 봐서 넘어갈 수 있는 일이라고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사람은 대부분 한번 괜찮다고 정리된 결정은 다음에도 넘어가도 된다고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비슷한 사항이 오면 익숙한 방식으로 판단하게 되는 경향이 있게 되는 것이죠. 후회로 남는 선택들의 대부분은 처음부터 큰 사건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한 번은 상황 때문에, 한 번은 분위기 때문에, 한 번은 사이가 어색해질까봐 그렇게 괜찮다고 정리된 선택들이 쌓이다가 비슷한 요청이 반복되고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여기까지 올랐지? 이 지점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어디까지 괜찮다고 보게 되었는지 판단이 만들어진 과정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그 여기까지는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게 아닙니다. 이미 여러 번 상황을 넘기고 말로 괜찮다고 정리된 선택들이 쌓인 결과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알아차리지 못하면 사람들은 이유를 모른 채 스스로를 자책하거나 혹은 상대방을 탓하고 또다시 비슷한 상황을 똑같이 넘기게 됩니다. 그러다 결국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전에 괜찮다고 하신 걸로 알고 있었는데요. 지금 느끼는 찝찝함이 그냥 넘겨도 되는 건지 살펴봐야 하는 건지 짧은 영상 하나로는 알기 어렵습니다. 사람 보는 눈은 상대방이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를 구분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디까지 괜찮다고 허용하고 있는지를 알아차리는 힘입니다. 같은 유형의 요청을 3번 이상 넘기고 있다면 이 찝찝함은 사람 때문이라기보다 내가 어떤 방식으로 상황을 이해하고 생각해왔는지 한번 살펴봐야 할 지점일 수 있습니다. 오전에 올라온 거 맞지? 이야기는 많이 나눴는데 이걸 저희가 정해도 되나 싶어서요. 그래서 내가 바로 보게 된 거고, 많은 사람들은 흔히 지점에서 이렇게 생각해요. 뭔가 제대로 전달이 안 됐나? 이게 이렇게 빨리 나한테 올 일인가? 그런데 이 상황 정말 괜찮았던 걸까요? 아니면 애써 넘긴 걸까요? 이 지점에서 많은 오해가 시작됩니다. 어떤 사람은 전달 과정에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고 또 어떤 사람은 이런 일은 한 번 더 확인하는 게 낫다고 여깁니다. 들어보면 모두 이해되는 선택이에요. 괜히 정했다가 일이 커지는 것보다 한 번 더 묻는 게 더 마음이 놓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의 선택도 많은 경우 충분히 현실적인 판단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은 대개 그보다 앞에서 시작됩니다. 그때는 별일 아니라고 넘겼던 작은 상황에서부터입니다. 그래서 그때 넘어갔던 선택이 정말 예외였는지 아니면 다음에도 그 방식으로 넘어가도 되는 일인지 분명하게 정리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한 번 보류된 일은 다음에도 보류되기 쉽고 한 번 정하지 않았던 일은 다음에도 비슷하게 흘러가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겉으로는 대화가 충분해 보이지만 정작 결정은 늘 다음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상태가 반복되면 결국 누군가는 그 결정을 더안고 나중에 다시 다뤄지게 됩니다. 상황이 갑자기 커진 게 아니라 작게 정리됐어야 할 판단들이 계속 쌓여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의외로 절대 가까이 하면 안 되는 사람은 작은 상황들을 계속 지나갔던 점들을 알아차리지 못한 채 결정을 그냥 넘기는 방식이 반복되는 사람입니다. 함께 있을 때 작은 상황들이 계속 쌓이면 결국 나중에 더 크게 돌아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느끼는 찝찝함이 그냥 넘겨도 되는 건지 살펴봐야 하는 건지 짧은 영상 하나로는 알기 어렵습니다. 이 찝찝함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판단이 어떻게 정리되고 있는지 보여주는 상태일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서 이야기는 충분히 나눴는데도 결정이 바로 정리되지 않고 한 번 더 확인되는 장면이 2번 이상 반복된다면 이 찝찝함은 그냥 넘어가기보다 한 번쯤 멈춰서 살펴봐야 할 상태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럼 이 방향으로 정리해서 잠깐만 이거 보고 했어? 한번 확인하고 가자. 많은 사람들은 흔히 지점에서 이렇게 생각해요. 괜히 우리가 정했다가 다시 바뀌면 복잡해지잖아. 그래, 일단 보고부터 하자. 그런데 이건 정말 괜찮았던 걸까요? 아니면 애써 넘긴 걸까요? 이때 사람들은 보통 상황에 맞춰 잘 선택했다고 생각합니다. 괜히 정했다가 다시 바꾸는 것보다 한 번 더 확인하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상황에서 정말 봐야 할 건 결정하기 전에 확인했는지의 여부만은 아닙니다. 조금씩 나타나는 다른 변화입니다. 한 번만 확인하고 넘어가자. 처음엔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음은 이렇게 됩니다. 이건 우리가 정할 일은 아닌 것 같아.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말합니다. 일단 올려보자. 이 말이 반복되기 시작하면 그 안에서는 다른 흐름이 일어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겉으로는 사람들의 결정을 미루는 것처럼 혹은 신중하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그 안에서는 다른 판단을 먼저 확인하는 방식이 익숙해지고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함께 일하다 보면 이 상황에선 어떻게 하면 좋은지, 이 정도는 결정해도 되는지 어느 정도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하지만 이전과 같은 상황이 반복되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점점 자신의 판단보다 다른 판단을 먼저 기다리게 됩니다. 그때부턴 사소한 결정도 점점 미뤄지기 시작해요. 이전에는 안에서 자연스럽게 정리되던 일들이 확인과 수정이 필요한 일로 바뀌면서 오히려 일이 더 많아집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 정말 봐야 할 것은 확인의 여부가 아니라 그동안 선택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반대로 알고 있는 한 가지는 확인이 늘어날수록 상황이 잘 정리되고 있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안에서 자연스럽게 이어지던 판단 흐름이 조금씩 사라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느끼는 찝찝함이 그냥 넘겨도 되는 건지 살펴봐야 하는 건지 짧은 영상 하나로는 알기 어렵습니다. 이 찝찝함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선택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상태일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서 결정을 내리기보다 한 번 더 확인하고 넘어가는 일이 두세 번 이상 반복되고 있다면 이 찝찝함은 그냥 넘기기보다 한 번쯤 멈춰서 살펴봐야 할 가능성이 큽니다. 얘기는 됐는데 마지막 부분만 확인드리려고요.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두고 가세요. 사람들은 흔히 이 지점에서 이렇게 생각해요. 또 지금? 괜히 더 길어지느니 이 정도만 하자. 그런데 이건 정말 괜찮았던 걸까요? 아니면 애써 넘긴 걸까요? 겉으로는 점점 더 조용해집니다. 질문은 길어지지 않고 설명도 짧아지고 서로 필요한 말만 남습니다. 한 사람은 이미 여러 번 겪은 비슷한 상황에 같은 설명을 반복하지 않으려고 하고, 또 다른 사람은 어디까지 정해도 되는지 애매한 상황이 반복되면서 조금 더 조심해서 판단하게 됩니다. 확인하던 일도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확인받고 질문하며 소통하던 때보다 오히려 더 조용하고 무난하게 흘러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이 자체는 불편한 일들은 길게 가져가지 않아도 되는 일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조용하다고 해서 안에서 보는 방향까지 같다고 보기엔 어려울 수 있다는 점입니다. 서로 생각하는 방향이 비슷하면 괜찮지만 중요하게 보는 부분이 다르면 이해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말을 들어도 누군가는 확인받고 누군가는 넘기고 누군가는 결정을 기다립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이해가 쌓이다 보면 꼭 전달해야 할 중요한 내용들은 오히려 그냥 지나치게 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말은 줄고 대화는 짧아졌지만 안에서 확인되지 않은 부분은 그대로 남게 됩니다. 이와 같은 상태는 겉으로는 큰 상황 없이 지나가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걸리는 부분이 있어도 다시 꺼내지 않게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느끼는 찝찝함이 그냥 넘겨도 되는 건지 살펴봐야 하는 건지 짧은 영상 하나로는 알기 어렵습니다. 이 찝찝함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말이 줄어든 만큼 안에서 서로 다르게 이해하는 채 걸리는 부분들이 그대로 쌓이고 있는 흐름일 수 있습니다. 같은 부분에서 더 이야기하지 않고 넘어가는 상태가 2번 이상 반복된다면 이 찝찝함은 그냥 넘기기보다 한 번쯤 살펴봐야 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번 달까지만 하려고 합니다. 갑자기요? 무슨 일 있었어요? 특별한 일은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흔히 이 지점에서 이렇게 생각해요. 말 없어서 괜찮은 줄 알았는데 하필 지금? 지금 봐야 할 부분도 많은데. 그런데 이건 정말 괜찮았던 걸까요? 아니면 애써 넘긴 걸까요? 많은 경우 이런 상황은 갑자기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겉으론 조용했지만 비슷한 일은 계속 반복되고 있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유능한 직원은 이런 부분을 가장 먼저 알게 됩니다. 설명은 했지만 상황은 달라지지 않고 미리 정리해서 가져가도 예전에 넘어갔던 판단이 비슷한 상황에서 다시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을 해도 확신이 잘 생기지 않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일을 안 하게 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열심히 일해도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처럼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더 일해야 할지 고민하다 조용히 퇴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달라지는 건 그 다음부터일 수 있습니다. 당장은 비슷해 보여도 빈자리가 느껴지는 순간 또 다른 변화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지금 느끼는 찝찝함이 그냥 넘겨도 되는 건지 살펴봐야 하는 건지 짧은 영상 하나로는 알기 어렵습니다. 이 찝찝함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작은 넘김이 어떤 방향으로 흐름이 바뀌어가는지 보여주는 상태일 수 있습니다. 평소처럼 잘 지내던 사람이 갑자기 퇴사를 말한다면 이 찝찝함은 내부 분위기가 달라지는 변화의 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조금 다르게 받아들이신 것 같은데 한 번 더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잠깐, 이거 왜 이렇게 왔어요? 많은 사람들은 흔히 이 지점에서 이렇게 생각해요. 이 와중에 일까지 봐야 하나? 왜 미리 말을 안 했지? 그런데 이건 정말 괜찮았던 걸까요? 아니면 애써 넘긴 걸까요? 겉으로 보면 전달이 좀 부족했던 것 같고 중요한 내용들이 함께 말해지지 않은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많은 경우 이런 상황은 갑자기 생기지 않습니다. 이전부터 이미 비슷한 상황은 여러 번 지나갔고 그때마다 애매한 지점을 크게 다루지 않는 방식이 조금씩 반복됐을 가능성이 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비슷한 상황이면 일단 진행하고 애매하면 보고하고 그때그때 가능한 방향으로 맞춰가다 보면 중간 과정은 길어지지 않게 됩니다. 이건 일을 복잡하게 만들지 않기 위한 매우 익숙한 방식일 수 있어요. 그래서 겉으로만 보면 중간에서 한번 확인됐어야 할 일이 그대로 올라온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안에서 이전부터 작은 판단들이 여러 번 크게 다뤄지지 않은 채 넘어가고 있었고 그 흐름을 중간에서 먼저 확인하던 사람이 빠진 뒤에 더 분명하게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에서는 이미 여러 번 지나간 일이었는데도 결과가 된 뒤에야 보이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 상태는 처음에는 큰 차이가 없어 보여도 결과가 커질수록 그 차이가 더 분명하게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지금 느끼는 찝찝함이 그냥 넘겨도 되는 건지 살펴봐야 하는 건지 짧은 영상 하나로는 알기 어렵습니다. 이 찝찝함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작은 넘김이 어떤 방향으로 흐름이 바뀌어가는지 보여주는 상태일 수 있습니다. 앞에서 크게 보이지 않았던 부분들이 결과가 된 뒤에야 보이는 상황이 두세 번 반복된다면 이 찝찝함은 앞에서 한 번 더 살펴보던 과정이 이미 줄어든 상태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작은 부분은 처음엔 안에서만 보이던 부분이 어느 순간 밖에서도 보이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같은 내용으로 안내드렸는데 요즘은 넘어가는 분도 있고 다시 물어보는 분도 있어서요. 뭐 사람마다 다를 수 있죠. 많은 사람들은 흔히 이 지점에서 이렇게 생각해요. 요즘은 작은 부분도 잘 보는 편인가? 그런데 왜 갑자기 이런 반응이 많은 것 같지? 그런데 이건 정말 괜찮았던 걸까요?
아니면 애써 넘긴 걸까요? 처음엔 누구나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같은 설명이었어도 반응이 다르면 사람마다 받아들이는 방식이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정말 봐야 할 것은 고객 반응의 차이보다 어떤 부분에서 다시 확인이 나오고 있는지입니다. 사람은 달라도 다시 묻는 지점이 비슷하고 설명은 같아도 한 번 더 보게 되는 부분이 반복된다면 이것은 단순한 반응 차이보다 이미 안에서 오래 누적된 흐름일 수 있습니다. 처음엔 고객마다 다르게 보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넘어가고 어떤 사람은 다시 묻고 어떤 사람은 한 번 더 확인한 뒤 결정합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받아들이는 생각 차이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지점에서 비슷한 질문이 반복되는데도 그때마다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생각된다면 그때부터 중요한 지점은 놓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부분에서 비슷한 질문이 반복되는 건 대부분 갑자기 생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고객마다 다른 반응이 같은 지점에서 이미 여러 번 이어졌는데도 매번 상황의 차이로 이해한다면 내부에서는 같은 방식이 계속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걸러야 하는 사람은 비슷한 반응이 반복돼도 그때마다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이유를 이해하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지금 느끼는 찝찝함이 그냥 넘겨도 되는 건지 살펴봐야 하는 건지 짧은 영상 하나로는 알기 어렵습니다. 이 찝찝함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작은 넘김이 어떤 방향으로 흐름이 바뀌어가는지 보여주는 상태일 수 있습니다. 비슷한 지점에서 묻는 질문이 두세 번 반복되고 있다면 이 찝찝함은 고객의 차이보다 안에서 같은 방식이 누적된 상태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번 건은 한번 확인이 필요한 것 같아서요. 지난번에도 그렇고 이번엔 왜 또 이렇게 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흔히 이 지점에서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뭐 놓치는 게 있나? 아니 사람은 다른데 이것도? 그런데 이건 정말 괜찮았던 걸까요? 아니면 애써 넘긴 걸까요? 설명만 보면 이번 상황은 분명 다를 수 있습니다. 사람도 다르고 상황도 다르고 이번에 확인이 필요하다고 느낀 이유도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이번에도 다른 상황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같은 일처럼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애매하다고 생각해서 올리고 누군가는 한 번 더 확인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올리고 누군가는 이번은 따로 봐야 한다고 생각해서 가져옵니다. 설명도 다 다르고 이유도 모두 타당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런 상황들이 몇 번 더 반복되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이건 사람 때문만은 아닐 수 있겠는데. 사람이 달라졌는데도 비슷한 부분에서 다시 질문이 오고 마무리했다고 생각했던 부분도 다시 확인하게 되는 상황이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흐름은 대부분 각각 다른 상황처럼 지나갑니다. 그래서 더 늦게 알아차릴 수 있어요. 매일 일하다 보면 먼저 보이는 건 늘 그날의 설명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날은 전달 방식 때문인 것 같고 어떤 날은 예외적인 상황 등으로 생각될 수 있습니다. 이런 설명 가능한 이유들이 먼저 눈에 띄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반복이 늘어날수록 각각의 설명과 별개로 비슷하게 멈추는 부분이 조금씩 계속 눈에 들어오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하나의 상황보다 흐름을 같이 볼 필요가 생길 수 있습니다. 지금 느끼는 찝찝함이 그냥 넘겨도 되는 건지 살펴봐야 하는 건지 짧은 영상 하나로는 알기 어렵습니다. 찝찝함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작은 넘김이 어떤 방향으로 흐름이 바뀌어가는지 보여주는 상태일 수 있습니다. 사람은 달라도 비슷한 질문이 두세 번 이어지고 있다면 이 찝찝함은 각각의 일이 아니라 같은 부분이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먼저 확인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셨어요? 정하기보다 듣고 정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요. 많은 사람들은 흔히 이 지점에서 이렇게 생각해요. 왜 다 물어보지? 내가 계속 보는데 왜 더 늘어난 것 같지? 그런데 이건 정말 괜찮았던 걸까요? 아니면 애써 넘긴 걸까요? 처음엔 단순히 질문이 많아진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예전엔 바로 진행됐던 일들이 다시 올라오고 비슷했던 일도 마지막에 한 번 더 확인하는 일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물론 상황마다 살펴보는 부분이 조금씩 달라서 지난번과 완전히 같다고 보기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설명은 달라도 결과가 비슷하게 보이기 시작한다면 이때부터 이런 부분들을 놓치지 않기 위해 익숙한 방식으로 하나씩 직접 보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직접 보면 하나씩 챙길 수 있고 놓치지 않으니까 일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사람들은 어느 정도 보고 나서 가져오기보다 마지막 판단을 먼저 듣고 나서 맞추는 쪽이 많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고민이 나타날 수 있어요. 아니 원래 안 올라오는 것도 같이 올라오네. 그래서 비슷한 질문이 더 늘고 금방 마무리될 줄 알았던 일도 한 번 더 들고 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평소 어느 정도 경험이 있고 점점 일을 잘하는 사람일수록 지난번과 비슷해 보여도 이번은 다를 수 있고 먼저 정했다가 달라질 수 있는 지점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을 점점 잘하는 사람일수록 오히려 한 번 더 보고 듣는 쪽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야기하는 방식은 자연스럽게 어느 정도 보고 가져오기보다 듣고 정하는 쪽으로 바뀌게 되는 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느끼는 찝찝함이 그냥 넘겨도 되는 건지 살펴봐야 하는 건지 짧은 영상 하나로는 알기 어렵습니다. 이 찝찝함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작은 넘김이 어떤 방향으로 흐름이 바뀌어가는지 보여주는 상태일 수 있습니다. 비슷한 질문이 반복되는데 원래 안 보던 부분까지 같이 오고 있다면 이 찝찝함은 질문이 많아진 것이 아니라 무엇은 그대로 가고 무엇은 다시 봐야 하는지 짚어서 살펴봐야 할 가능성이 클 수 있습니다. 네, 수정해서 다시 드리겠습니다. 아깐 괜찮다고 본 거 아니었어요?
그냥 같이 가도 괜찮을 것 같았는데 크게 다르진 않아서 괜찮습니다. 원래 한 번 더 얘기하지 않았나? 내 말 듣고 빨리 끝내는 건가? 많은 사람들은 흔히 이 지점에서 이렇게 생각해요. 이해해서 그런 걸 수도 있고. 그래도 내가 한 번 더 보면 놓치진 않잖아. 그런데 이건 정말 괜찮았던 걸까요? 아니면 애써 넘긴 걸까요? 보통 이 정도는 그럴 수 있다고 넘기게 됩니다. 누군가는 원래 설명이 짧을 수 있고, 누군가는 판단을 조심스럽게 하는 편일 수 있고, 또 누군가는 아직 익숙해지는 중이라고 생각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비슷한 상황이 몇 번 더 이어지면 다른 이유도 떠올려 보게 됩니다. 예전엔 수정이 있어도 바로 반영하기 전에 어떻게 생각했는지가 먼저 있었고, 다른 가능성도 함께 나왔고, 애매한 부분이 있으면 한 번 더 살펴본 뒤 가져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바로 반영은 되는데 어쩐지 그 전에 있던 과정은 예전만큼 잘 보이지 않는 듯 합니다. 서로 만나면 말이 줄어드는 의외의 이유는 할 말이 없어서라기보다 설명해도 상황마다 다시 달라질 수 있다는 경험들이 반복적으로 쌓이면서 어느 순간 별다른 설명 없이 맞추는 방식이 더 익숙해졌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더 무리 없이 넘어가고 어디까지 말해야 길어지지 않을지를 먼저 생각하는 게 익숙해지는 방식이 되는 것이죠. 이젠 내 반응에 따라 달라지는구나. 즉 질문이 줄어들었다는 것은 애매한 부분은 꺼내지 않고 넘기는 쪽이 더 자연스러워졌다는 걸 알게 되면서 이 시점은 사람보다 흐름을 보게 된 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찝찝함이 그냥 넘겨도 되는 건지 살펴봐야 하는 건지 짧은 영상 하나로는 알기 어렵습니다. 이 찝찝함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작은 넘김이 어떤 방향으로 흐름이 바뀌어가는지 보여주는 상태일 수 있습니다. 만약 확인은 이어지는데 그 전에 있던 설명이 3번 이상 줄어든다면 이 찝찝함은 애매한 부분을 안에서 한 번 더 살피는 과정들이 줄어들고 있을 가능성이 클 수 있습니다. 그건 임의로 하지 말고 헷갈리면 먼저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흔히 이 지점에서 이렇게 생각해요. 오늘 안에 나가야 하는 건 내가 다시 보긴 해야 돼. 근데 이렇게까지 했는데 왜 또 이러지? 근데 이건 정말 괜찮았던 걸까요? 아니면 애써 넘긴 걸까요? 분명 걸리는 부분은 느껴졌지만 처음엔 이것도 그냥 한 번 더 확인하면 되는 일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왜 비슷한 일이 반복되는지 전체를 보기보다 당장 할 수 있는 부분부터 먼저 보게 될 수 있어요. 흐름 전체를 다시 보려면 지금까지 지나온 방식과 그동안 맞춰온 운영 방식까지 함께 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당장 할 수 있는 건 더 자주 확인하고 더 직접 맞추고 흐름을 먼저 빨리 따라오는 사람부터 이어가면 다시 잘 나아가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추가 설명이 길지 않고 요청한 흐름이 끊기지 않도록 바로바로 이어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자연스럽게 편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하지만 뭘 해도 유달리 잘 풀리는 사람들은 바로 여기서 편한 방식 자체만을 유지하기보다 왜 특정 방식이 점점 더 편하게 느껴지기 시작했는지를 함께 볼 수 있는 사람이라는 점입니다. 당장 무리 없이 일이 진행되어가는 이유보다 왜 비슷한 상황이 반복되는지를 같이 보면서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무난하게 이어지는 방식 안에서도 무엇이 조금씩 설명 없이 넘어가고 있는지를 놓치지 않으려 합니다. 그래서 작은 차이를 그냥 넘기지 않고 지금 당장 편한 쪽보다 그 다음 판단과 흐름에도 도움되는 방향을 같이 보고 나아가게 됩니다. 그 차이가 결국 전체를 다르게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 느끼는 찝찝함이 그냥 넘겨도 되는 건지 살펴봐야 하는 건지 짧은 영상 하나로는 알기 어렵습니다. 이 찝찝함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작은 넘김이 어떤 방향으로 흐름이 바뀌어가는지 보여주는 상태일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서 직접 확인은 늘어나지만 늘 같은 사람부터 다시 맞추게 되는 흐름이 두세 번 반복된다면 이 찝찝함은 구조보다 현재 익숙한 방식을 먼저 선택하고 있을 가능성이 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요? 결론만 말해주세요. 현재는 그렇게 맞섰는데 제가 놓친 부분이 있을 수 있어가지고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이 지점에서 이렇게 생각해요. 괜히 길게 갈 필요 없네. 이해한 게 맞겠지? 근데 편하지가 않지. 그런데 이건 정말 괜찮았던 걸까요? 아니면 애써 넘긴 걸까요? 이야기가 짧아지고 말이 길어지지 않으면 현재 방식이 어느 정도 자리 잡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설명이 줄고 흐름이 빨라진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막상 마음이 걸리는 이유를 어느 정도 짐작하더라도 바로 다른 방식이 떠오르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걸리는 부분이 보여도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당장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일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보고를 더 자주 받고 방향을 더 분명하게 말하고 하나하나 자세하게 보게 됩니다. 방식은 순간적으로 분명 효과가 있어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정말 조심해야 할 건 바로 이 지점입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사람들은 어디까지 말하면 되는지를 먼저 보고 말을 점점 줄이게 되기 때문입니다. 잠깐은 안정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정작 무엇 때문에 같은 상황이 반복되는지 더 늦게 보입니다. 특히 구조를 알아도 손댈 여유가 없을 때 사람을 더 세밀하게 보는 방식이 가장 현실적인 선택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판단이 좋아지고 과정이 짧아져서 빨라진 건지 아니면 판단이 필요한 확인 지점까지 함께 사라져서 빨라진 건지 확인이 필요한 시점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멘탈이 강한 사람이 절대 하지 않은 행동은 현재 방식이 편해졌다고 바로 같은 이유로 이해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잠깐 흐름을 정리하는 데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편해졌더라도 원래 함께 있던 질문이 줄어든 건 아닌지를 먼저 봅니다. 당장 편하게 만드는 쪽이 아니라 편해진 상황에서도 그 이유가 운영 흐름에 맞아가는 것인지
아니면 필요한 질문 없이 빨라진 건 아닌지 먼저 보는 데 있습니다. 지금 느끼는 찝찝함이 그냥 넘겨도 되는 건지 살펴봐야 하는 건지 짧은 영상 하나로는 알기 어렵습니다. 이 찝찝함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작은 넘김이 어떤 방향으로 흐름이 바뀌어가는지 보여주는 상태일 수 있습니다. 겉으론 흐름이 매끄러워지고 설명도 줄었는데 비슷한 걸림이 두세 번 이어진다면 이 찝찝함은 흐름이 안정된 것이 아니라 원래 함께 있던 질문이 먼저 줄어든 것일 수 있습니다. 이건 이렇게 말해야 덜 걸림. 오늘은 먼저 짧게 가는 게 나아. 먼저 수정해서 드려. 많은 사람들은 흔히 이 지점에서 이렇게 생각해요. 다들 어느 정도 맞춰가는구나. 그런데 이건 정말 괜찮았던 걸까요? 아니면 애써 넘긴 걸까요? 겉으로 보면 불필요한 설명은 줄어들고 필요한 부분은 먼저 살펴서 가져오기 때문에 각자 맡은 일을 자연스럽게 해내고 있다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어떤 부분은 왜 이렇게 정리되는지 바로 보이지 않아서 마지막에 직접 보게 되는 일을 반복하게 되기도 합니다. 처음엔 애매한 부분만 다시 보게 되지만 직접 살펴보게 되는 순간이 늘어나면 오히려 안에서는 서로 주고받는 말들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원래는 왜 이렇게 보았는지, 어디를 먼저 살펴야 하는지 자연스럽게 이어져야 하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일의 과정 자체보다 어떻게 전달하면 자연스럽게 넘어갈지가 먼저 오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안에서는 어느 부분에서 다시 보게 되는지가 더 빠르게 공유되면서 어떤 순서가 비교적 자연스럽게 넘어갔는지, 어느 지점에서 한 번 더 살펴보게 되었는지가 참고 기준처럼 남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조용함은 알고 보면 같은 의미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떤 조용함은 겉으로 무난하게 지나가는 것처럼 보여도 어디서 다시 살펴보게 되는지를 먼저 보게 되면서 나타나는 조용함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조용함은 한 번 더 살펴보는 일이 있더라도 안의 흐름이 비교적 안정되어 있기 때문에 먼저 봐야 할 부분은 정리하고 과정에 대한 이유들을 함께 가져오는 모습의 조용함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둘 다 조용해 보여도 알고 보면 마음이 단단한 사람 곁에서는 무엇을 먼저 봐야 하는지, 이전 경험에 따라 어떤 판단을 해야 하는지를 알기 때문에 상황이 달라져도 살피는 순서가 쉽게 달라지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지금 느끼는 찝찝함이 그냥 넘겨도 되는 건지 살펴봐야 하는 건지 짧은 영상 하나로는 알기 어렵습니다. 이 찝찝함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작은 넘김이 어떤 방향으로 흐름이 바뀌어가는지 보여주는 상태일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서 마지막에 직접 보게 되는 일이 두세 번 이어지는데도 과정에 대한 설명보다 수정 속도만 빨라진다면 이 찝찝함은 안에서 어떻게 해야 상황을 더 무난하게 넘길 수 있는지를 먼저 떠올리고 있을 가능성이 클 수 있습니다. 이걸 전에 이렇게 봤던가. 조금 이따 말씀드리는 게 낫겠다. 많은 사람들은 흔히 이 지점에서 이렇게 생각해요. 많이 본 것 같은데. 왜 이번엔 다르지? 어디서부터 다시 봐야 하는 건지 애매하네. 그런데 이건 정말 괜찮았던 걸까요? 아니면 애써 넘긴 걸까요? 겉으로 보면 이미 여러 번 잘 넘겨온 일과 비슷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다시 봤어도 어디부터 봐야 할지 애매하면 일이 많아서 그런가 보다, 이번만 다른가 보다 하고 넘기기 쉽습니다. 하지만 비슷하게 넘긴 일이 반복되면 많이 본 것 같은데도 어딘가 계속 남아있는 느낌 때문에 쉽게 피로가 몰려오고, 이렇게 몰린 피로는 생각보다 오래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독 강한 멘탈을 가진 사람들의 공통된 행동은 더 많이 보려 하기보다 다른 쪽을 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비슷한 피로가 반복된다는 것은 지금 눈앞의 상황보다 그동안 이어져 온 과정 중 어느 부분이 이전과 다르게 쌓이고 있다는 뜻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부터는 무엇이 반복되는지, 왜 비슷한데도 마지막에 같은 부분이 다르게 남는지를 함께 보게 됩니다. 작게 넘긴 상황들 안에 공통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멘탈이 강하다는 것은 더 많이 보려 하기보다 반복되는 흐름 안에서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달라지는지 그 흐름을 구분하는 데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지금 느끼는 찝찝함이 그냥 넘겨도 되는 건지 살펴봐야 하는 건지 짧은 영상 하나로는 알기 어렵습니다. 이 찝찝함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작은 넘김이 어떤 방향으로 흐름이 바뀌어가는지 보여주는 상태일 수 있습니다. 많이 봤는데도 비슷한 부분이 두세 번 이상 마지막에 다시 남는 상태라면 이 찝찝함은 일이 많아서 생긴 피로라기보다 반복되는 흐름 안에 공통점을 살펴봐야 할 가능성이 클 수 있습니다. 별다른 건 없었어요? 네, 크긴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흔히 이 지점에서 이렇게 생각해요. 왜 말이 없지? 괜찮은 게 맞나? 그런데 이건 정말 괜찮았던 걸까요? 아니면 애써 넘긴 걸까요? 상황만 보면 무난하게 잘 지나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별다른 말 없이 지나가더라도 어느 순간 예전과는 문득 다른 부분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빠짐없이 확인되는 것 같아도 중간 과정이 보이지 않으면 상황이 어떤지 알아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바뀌어서 그런가? 아직 일이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가? 이번만 조금 다른 건가? 처음에는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분명 여러 번 지나간 일인데 비슷한 순간마다 다시 묻고 설명을 해도 다른 이유로 다시 가져온다면 겉으로 보면 일을 잘 못하는 사람으로 생각될 수 있어요. 하지만 사람이 바뀌어도 비슷한 상황이 반복된다면 이땐 다른 부분에서 이유를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분명 여러 번 지나간 일인데도 매번 비슷한 부분에서 다시 확인이 필요하고, 겉으론 괜찮다고 지나가도 마지막에 같은 부분을 다시 보게 된다면 이건 원인이 사람에게만 있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순간이 오면 눈앞에 올라온 한 번의 결과보다 그 과정에서 무엇이 자연스럽게 이어지지 않고 있는지를 보게 될 수 있습니다.
결국 먼저 봐야 하는 것은 어느 부분에서 반복적으로 확인이 필요한가에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느끼는 찝찝함이 그냥 넘겨도 되는 건지 살펴봐야 하는 건지 짧은 영상 하나로는 알기 어렵습니다. 이 찝찝함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작은 넘김이 어떤 방향으로 흐름이 바뀌어가는지 보여주는 상태일 수 있습니다. 겉으론 괜찮아 보여도 같은 부분에서 반복적으로 다시 확인이 필요하다면 이 찝찝함은 사람보다 구조를 먼저 살펴봐야 할 가능성이 클 수 있습니다. 한번 보셔야 할 것 같아서요. 초반의 확인은요. 많은 사람들은 흔히 이 지점에서 이렇게 생각해요. 이게 왜 지금? 예전엔 이런 거 먼저 말해줬던 것 같은데. 그런데 이건 정말 괜찮았던 걸까요? 아니면 애써 넘긴 걸까요? 겉으로 보면 단순히 전달이 늦어진 상황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일단 다시 봐서 급한 부분은 마무리하고 지나가게 될 수 있어요. 하지만 문득 비슷한 상황이 반복되면 왜 여기까지 오는 동안 중간에 말이 없었는지 묘하게 걸리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저는 애매한 부분이 있으면 초반에 짧게라도 이야기를 나눴고 어느 부분에서 확인이 필요한지 알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느 시점부터는 말이 오가긴 하는데 확인되지 않은 상황들이 예상치 못한 상황이 되어 올라오는 일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대화할수록 묘하게 어긋나는 사람일수록 겉으론 대화가 있었던 것 같지만 정작 필요한 부분은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안에서는 어디까지 말해야 하는지, 듣는 입장에선 사람도 상황도 다른데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또 반응은 어떠할지 먼저 조심하게 되는 이전의 상황이 함께 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때 필요한 건 누가 늦었는지 사람에게 있다기보다 왜 중간 과정이 사라진 채 마지막에 보게 되는지, 사람과 상황이 달라도 왜 비슷한 지점에서 다시 확인하게 되는지 구조를 봐야 할 타이밍일 수 있습니다. 지금 느끼는 찝찝함이 그냥 넘겨도 되는 건지 살펴봐야 하는 건지 짧은 영상 하나로는 알기 어렵습니다. 이 찝찝함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작은 넘김이 어떤 방향으로 흐름이 바뀌어가는지 보여주는 상태일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크게 남지 않던 일이 3번 이상 마지막에 다시 보인다면 이 찝찝함은 전체 흐름을 다시 살펴봐야 할 가능성이 클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확인하신 대로 한 건데요. 그럼 그때고 지금은 다시 보죠. 많은 사람들은 흔히 지점에서 이렇게 생각해요. 일단 그렇게 봤던 거고 일단 다시 보는 게 맞지. 내가 좀 다르게 말했나? 그런데 이건 정말 괜찮았던 걸까요? 아니면 애써 넘긴 걸까요? 겉으로는 유연하게 판단을 조정하는 과정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때그때 사람과 상황에 맞게 최선이라고 판단한 선택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잘 맞춰가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과 상황이 달라도 비슷한 지점에서 다시 확인하게 되는 순간이 반복된다면 조금씩 다른 부분이 보이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한쪽에선 지난번과 같은 방식으로 적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한 말이었고 다른 한쪽에선 확인받은 방향대로 가져왔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 서로는 분명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돌아보면 조금씩 흐름이 어긋나고 있었을 수 있습니다. 이 상태가 이어지면 설명은 계속되지만 그 설명이 다음 판단으로 이어지지 않고 계속 결정은 하지만 안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 방식이 남지 않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같은 지점에서 다시 확인하게 되는 일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똑똑한 것 같은데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일수록 겉으로는 서로 이해하는 것 같지만 각자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바라보는 방식이 달라서 왜 항상 같은 지점에서 다시 확인하게 되는지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태일 수 있습니다. 각자 입장에선 나름대로 맞는 판단을 하고 있지만 중요한 건 그 판단이 서로 소통되지 않은 채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구조로 봤을 땐 하나의 상황처럼 보이지만 운용적으로는 구조와 판단 지점 둘 다 살펴봐야 하는 순간일 수 있습니다. 지금 느끼는 찝찝함이 그냥 넘겨도 되는 건지 살펴봐야 하는 건지 짧은 영상 하나로는 알기 어렵습니다. 이 찝찝함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작은 넘김이 어떤 방향으로 흐름이 바뀌어가는지 보여주는 상태일 수 있습니다. 같은 지점에서 3번 이상 다시 보게 되고 소통이 자연스럽게 이어지지 않는다면 우연이라기보다 그동안의 전체 흐름을 살펴봐야 할 가능성이 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본 이유는요? 편하게 말씀해 주셔도 돼요. 상황에 따라 괜찮을 것 같아서요. 일단 이 부분은 이렇게 가자. 많은 사람들은 흔히 이 지점에서 이렇게 생각해요. 알긴 아는데 말을 안 하는 건가? 근데 왜 더 걸리지? 내가 하는 게 빠른가? 그런데 이건 정말 괜찮았던 걸까요? 아니면 애써 넘긴 걸까요? 사람이 달라져도 비슷한 상황이 반복되면 그때부터 더 이상 그냥 넘기기 어려운 지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일찍 볼 수 있었다면 좋았겠지만 대부분 여기까지 와야 흐름이 보이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그 흐름이 바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변화가 필요할 때 우리는 의외로 사람을 통해서 가장 먼저 끊긴 지점이 어디에서 시작됐는지 답을 찾아보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점에서 놓치기 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사람을 보면 흐름이 보일 것 같지만 이 상태에선 판단 기준이 없기 때문에 질문이 많아질수록 사람마다 해석이 달라지고 의견도 서로 다르게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흐름이 보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혼란스러워질 수 있습니다. 겉으론 구조를 보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전체 흐름을 보지 않고 사람에게서 답을 찾는다면 결과는 크게 달라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변화가 필요할 때일수록 의외로 사람이 아니라 비슷한 지점에서 왜 다시 확인하게 되는지 구조를 봐야 하는 타이밍일 수 있습니다. 지금 느끼는 찝찝함이 그냥 넘겨도 되는 건지 살펴봐야 하는 건지 짧은 영상 하나로는 알기 어렵습니다. 찝찝함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작은 넘김이 어떤 방향으로 흐름이 바뀌어가는지 보여주는 상태일 수 있습니다. 이상 비슷한 질문을 했는데도 답이 모이지 않는다면 이 찝찝함은 지금 보고 있는 방향이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이때 지금 내가 보고 있는 지점이 어떤 유형인지 가볍게 한번 짚어보고 싶을 수 있습니다.